대통령의 자리에서 많은 정보를 가지고 국정을 살피다 보면 남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것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문제점들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당장은 괜찮아 보여도 얼마 뒤면 큰 위기로 닥칠 일들이 대통령의 시야에는 바로 들어옵니다. 진정차 단수하는 대통령 당선되면 이제 재판 중단될 거라는 입장 여전하십니까? 21일 예정된 기자도 불가능해 조기 대선 시작되면 재판. 요즘 정치인분들을 좀 만나 뵈면요. 여당에 속하신 정치인들은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재판, 그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2심 그리고 대법원 뭐 이게 언제 나오냐, 파장이 뭐냐 이 얘기를 집중을 하고요. 반대로요. 야당 소속의 정치인을 만나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이거 곧 나올 텐데 이게 나오면 어떻게 되고 언제쯤 되고 이 얘기에 집중을 합니다. 각각 바라보는 지점이 완전히 다른 거죠. 자, 이런 분위기였어요. 오늘이요. 이와 아주 밀접하게 연관된 발언들이 여야에서 나왔는데요. 우선 민주당에서 나온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헌재와 관련이 있어요. 헌법재판소가 3월 13일 이전에 파면 결정을 내리면 4월 2일로 예정된 올해 상반기 재보궐선거와 5월 조기 대선이 같은 날 치러지게 됩니다. 만약 대선과 재보선이 동시에 치러지면 그에 따라서 절감되는 세금만 367억 원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결정을 내려주기를 바랍니다. 3월 13일 이전에 헌재가 빨리 탄핵 심판 결정 내려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재보궐선거가 지금 4월 초에 잡혀 있거든요. 그거 따로 치르지 않고 그냥 조기 대선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세금 절약됩니다. 이런 또 근거와 함께 이런 주장을 한 겁니다. 헌재가 들으라는 거죠. 3월 13일 그 이전까지는 결정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민주당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럼요. 국민의힘에서는 법원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재판과 관련돼 있어요. 들어보시죠. 사법부는 이재명 방탄 세력의 궤변에 흔들리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합니다. 대법원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회복을 위해 반드시 금년 6월 26일 안에 최종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2심에서 날린 40여 일을 만회하기 위해 5월 중에 최종심 선고를 내리는 방안도 검토하길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 선거법 관련된 재판, 대법원 최종 판결을 6월 26일까지는, 왜냐하면 3월 26일이 2심 선고 날짜잖아요. 그러니까 3달 뒤까지는 결정해 주세요.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뭐 가능하면 5월 중에 검토해 주세요. 이렇게 압박을 합니다. 여야 모두 압박을 한 거죠. 어떤 날짜를 놓고서요. 화면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한눈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 의장과 권성동 국민의 원내대표가 각각 내놓은 거죠. 3월 13일 전에 결정해 주세요. 헌법재판소. 그래야지 뭐 대선, 재보선 동시 치르면 세금 절약할 수 있거든요. 이 뒷부분은 저 근거를 제시한 거죠. 앞부분에 3월 13일 날짜를 제시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선거법 최종심 6월 26일 안에라는 날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5월 중 선거도 검토하면 좋겠네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보겠는데요. 오늘 여야의 소장파 국회의원 두 분 모셨습니다. 김용태 국민의힘 의원 나와 계시고요. 그리고 전영기 민주당 의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우선 김용태 의원은 민주당에서 나온 주장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로는
진성준 의원이야 야당이다 보니까 예. 인용 가능성을 전제하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약간 전제가 깔려 있어요. 그렇죠. 인용이 된다면 이제 13일 이전이냐 아니냐에 오. 따라서 이제 재보궐 날짜가 잡히다 보니까. 예. 근데 아직 헌재가 인용할지 기각할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정말 기각을 한다면 기각 가능성이 있다면은 뭐 진성준 의원의 그런 걱정은 필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꾸 해서 민주당이 지난 그 주말에도 지도부가 헌재를 압박하고 결정 탄핵을 빨리 하라는 식으로 지도부가 총출동해서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헌재의 시간이니까 좀 정치권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예. 두 번째로 만약에 정말 진성준 의원 말씀처럼 인용된다고 하더라도 예. 그 근거가 이제 3월 13일 이전에 해서 재보궐하고 함께 치러서 돈을 아끼자는 거잖아요. 경제성. 한 360억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도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헌재가 빨리 결정해가지고 3월 13일 이전에 판단한다면 예. 사실 그 뒤로 있을 광장의 정치, 분열 이런 것들의 사회적 비용이 예. 그 300억보다 더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경제성이 지금 여기 투표에 대한 경제성이 탄핵을 그 심판을 빨리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그 근거는 좀 적절하지 않다. 지금 상황에서 정치권이 노력해야 되는 것은 경제성보다는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통합하고 어떻게 하면 헌재 결정에 우리가 승복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야가 좀 머리를 맞댈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한 법원에 대한 압박. 예. 뭐 가능하면 5월 중에 선거 검토했으면 좋겠는데까지 나왔어요. 이건 어떻게 예. 보세요? 탄핵 심판도 그 기간이 정해져 있는 것처럼 예. 공직선거법도 기간이 633이라는 거 알고 계실 겁니다. 많은 예. 국민들께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관련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오셨기 때문에 633 조건을 아실 텐데 사실 1심이 약 800일 정도 걸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걸렸죠. 그래서 2심과 3심에서만큼은 그 대법원이 정한 규칙을 좀 지켜달라는 말씀에서 말씀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전용기 의원께는요. 국민의힘에서 나온 5월 중 선고 검토하길 그리고 선거법 관련 최종심은 3월 26일에서 3개월 뒤인 6월 26일까지 나와야 된다. 어떻게 보면 법원은 약간 좀 압박한 셈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뭐 기승전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기 위한 용도다.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권성동 원내대표는 지속적으로 법원을 압박하지만 아까 김영태 의원님 말씀해 주신 것은 법원의 시간이거든요. 예.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1심이 오래 걸렸던 이유는 결국에는 검찰이 기소 조치하지 않고 그 사건들을 잡고 있었기 때문에 있었던 일이지 이것이 이재명 대표의 뭐 문제로 몰아갈 수조차도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남은 2심과 3심을 빨리 땡겨달라고 하는 것인데 이재명 대표 없으면 정치 못합니까? 본인들은 지금 그 이 불법 계엄을 막지도 못한 세력으로 규정되어서 아무런 국민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남 탓을 치전하고 있는 것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는 생각이 저는 먼저 들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민주당에서 나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정 이거 3월 13일 이전에 좀 끝내달라는 이것도 사실 압박성인데 다시 듣고 보면은 뭐 사실상 압박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367억이라고 하는 큰 돈을 아끼기 위한 내용으로 말씀을 하신 것이지 예. 헌법재판소 앞에 가서 뭐 국민의힘처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다던가 예. 실제로 그게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예. 묶어서 할 수 있는 그 경제성 측면을 말씀드린 것이기 때문에 예. 저는 뭐 약간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충분히 그 전에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보는 게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14일 뒤에 선고를 했고요. 예. 그다음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11일 뒤에 했거든요. 아마 13일 정도 되면 그 비슷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과거 전례로 따져봤을 때 최종 변론 뒤에 11일 또는 14일 뒤니까 13일이면 그 언저리쯤 된다 이 그 말씀인가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실 뭐 언제 해도 상관없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어차피 우리가 많이 추측하는 뭐 7일이나 14일이나 어느 때보다 헌재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한 뒤에 결정을 할 것이기 때문에 언제 해도 큰 문제는 없다. 다만 13일 이전에 했을 경우에는 국민 세금을 아낄 수 있는 지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김용태 의원, 특히 이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관에서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2심에 대한 얘기도 많이 하지만 대법원 최종심이 언제 나오는가? 이거는 이른바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을 경우에 있게 되는 조기 대선을 가정했을 때 그 조기 대선 날짜와 이 이재명 대표의 대법원 선거법 관련된
대법원 최종심 날짜와 아주 굉장히 밀접하게 서로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정치권에서. 국민의힘에서는 내심 5월 중에는 이재명 대표 최종심 나왔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까 지금요? 이재명 대표께서 최근에 방송국하고 인터뷰를 한 내용을 보면 헌법 84조에 대한 논란을 불지피셨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대통령이 그런 재판 중이었던 사건들이 계속 재판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 예. 정말 우리 국민들이 상상을 할 필요도 없었던 내용에 대한 논란들을 불지피셨고 이재명 대표는 뭐 만약에 당선돼 대통령 되면 중단된다. 그게 이게 또 다수설이다 이렇게 다수설은 얘기를 했죠.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수설이라고 또 여론을 만드시는데 그 자체가 사실 많은 국민들께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인 거고 대통령직이 방탄조끼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직의 어떤 혐의를 개인의 혐의를 막기 위한 그런 어떤 그 소추를 없애는 것이 방탄조끼가 아니라는 것을 이재명 대표도 아셔야 될 것 같고 만에 안에 정말 인용이 돼서 조기 대선이 있게 된다면 유권자의 알 권리하고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됩니다. 많은 국민들이 제1야당의 유력한 대선 주자라고 꼽히는 분의 그러한 공직선거법 대법원 확정 판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선거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칠 거기 때문에 예. 법원도 여기에 대한 판단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준기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지금 5월에 당겨서 놔야 된다는 주장까지 오늘 다시 곁들여졌어요 지금요. 그게 더 그걸 검토해달라 법원이. 저희 뭐 큰 의미 없다고 봅니다. 사실상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그 전에 이루어질기 때문에 본인들도 이 문제가 사실상 결론이 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남을 위한 비판을 하고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뭐 이재명 대표 때문에 상상도 못할 일이 지금 대한민국 앞에 펼쳐져 있다라고 하는데 네. 검사 출신의 대통령 한 명 잘못 뽑아놨더니 지금 엄청난 국정 혼란을 초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부터 좀 되돌아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통령이라는 직이 방탄조끼는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관제에 숨어가지고 방탄조끼를 자행했고 그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당해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부터 바로 잡아야 된다고 보는 것이지 지금 이재명 대표 아직 후보도 되지 않았고 조기 대선이 열릴지도 안 열릴지도 모르는데 여당의 대표라는 사람이 지속적으로 나와서 하는 얘기가 이재명 대표 비난밖에 없다면 그것이 오히려 또 국민의힘의 존폐를 흔드는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뭐 법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한다고 한들 크게 동요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희도 그렇게 동요하지는 않는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뭔가 평의를 열어서 논의 중인 걸로 알려지잖아요. 헌법재판소가 이달 17일까지는 별다른 변론 일정을 잡지 않은 상태라 그래요. 그래서 17일 전에 뭔가 선고를 하려는가 보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가 생각을 해보면 변수 하나가 지금 있어요. 바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한 어떤 선고거든요. 이건 지금 진행 중이었어요. 그동안요.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여기에 집중됐지만 사실은요. 그에 앞서서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은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최종 변론보다 먼저 끝났어요. 지난달 19일. 그리고 지난달 25일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그럼 먼저 끝난 거잖아요. 그럼 순서상으로 보면 먼저 선고가 된다라고 보는 게 상식적입니다. 변론 절차 종료 시점이 먼저 앞섰거든요. 그리고 지금 권한대행의 권한대행 체제가 불안하다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정치적으로 뭔가 빨리 이거를 판단해야 된다. 이런 또 어떤 의미 부여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보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먼저 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라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조금 미뤄지거나 더 뒤로 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에요. 일단 이 날짜상으로 상황은 이렇습니다. 여기에다가 하나가 더해질 수가 있다는 거죠. 다음 보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만약에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옵니다. 그럼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럼 직무 복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총리가. 그런데 한덕수 총리가 직무 정지된 상태에서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해서 지금 8인 체제로 헌법재판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이었던 거잖아요. 그러면 복귀가 되면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권한대행이 임명한 이 재판관은
아마도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임명권에 대해서 문제를 삼을 수 있다는 거죠. 또 그렇다면 이게 헌법재판 탄핵심판 절차가 또 더 길어지고 또 판단해야 되고 이렇게 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용태 의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이 상황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기각이냐 인용이냐는 예. 헌법재판관들이 그냥 판단하면 됩니다. 예. 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판단입니다. 아. 의결 정족수. 그러니까 사실 민주당이 그 2분의 1이라고 해서 의결 정족수를 밀어붙여가지고 통과시켰죠.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소추안을요. 근데 2015년 헌법재판소 주석서를 보더라도 대통령 권한대행과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는 그 의결 정족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달라야 된다라고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근데 그 2분의 1이 맞다면 사실 헌재가 먼저 2분의 1이 맞다, 의결 정족수 판단해줬으면 됐는데 계속 미루고 있는 거잖아요. 예. 헌법재판관들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하거든요. 예. 근데 만약에 정말 3분의 2가 맞다면 어.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과 같이 의결 정족수가 3분의 2가 맞다면 예.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어. 말씀하셨던 것처럼 최상목 권한대행이 2명의 재판관을 임명했는데 예. 그 권한이 있냐, 유효하냐에 예.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 지점을 대정부 질문 때 법무부 차관한테도 질의했었는데 예.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식으로 뉘앙스로 말씀하셨거든요. 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뭐 대통령 측이나 뭐 이 변호사가 제기할 문제가 아니고 예. 우리 시스템, 사법 시스템 안에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 있고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이 해왔던 결정권들이 재판관 임명뿐만이 아니라 어떤 결정들이 유효한지에 대한 논쟁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헌법재판소가 여기에 대한 판단을 원래 먼저 해줬어야죠.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냐 3분의 2냐는 예.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만약에 각하를 결정을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했겠죠. 근데 기각이라면 일단 소추가 된 건 인정한 상태에서 내용을 보는 거고 아마 이것도 좀 기다려야 되는 판단인데 전용기 의원, 이게 또 헌법재판관 임명 2명 임명권까지 이게 파장이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에서는 각하를 염두에 두고 이게 200명이냐 150명이냐 이 논쟁으로 가져갔을 때의 문제를 상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는 가당치도 않은 이야기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사람이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는 것이지 대통령이 탄핵 소추돼서 직무가 정지됐다고 해서 국무총리가 대통령이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간단한 논리를 그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 3분의 2 인용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은 옥죄에 불과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 저는 헌법재판관들이 훌륭하게 판단을 해주실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기각이 됐을 때에는 사실 2명의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권한대행의 그 역할은 인정이 돼야 되는 부분이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은 결국에는 시스템에 의해서 올라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가 탄핵 소추돼서 총리직이 없어졌는데 예. 그 다음이 권한대행을 받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예. 해당 부분도 전혀 논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기각이냐 각하냐에 따라 또 반응이 나올 거고요. 물론 뭐 인용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지나가는 내용이지만 이게 또 지금 남아 있다는 거죠.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게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오늘 정치권에서 꽤 아주 짙은 전망으로 있었거든요. 이 내용이었습니다.